현재 반반으로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신부입니다. 제가 4살 어리고 월급은 남친이 달에 고정급 80 정도가 더 많지만 상여나 떡값 같은 게 없는 회사라 실제 연봉은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가 더 많습니다. 내년 3월에 결혼 예정이라 최근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도 마친 상태이고요. 여기까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양가 어르신들의 가족 사항을 소개하자면 예비 시어머니는 1남 7녀, 시아버지는 3남 2녀이시고 저희 아빠는 2남, 엄마는 3남 1녀입니다. 저저번 주 주말에 필리핀에 살고 계신 예비 시이모님 한 분이 입고 가신 후 자가격리가 끝나셔서 만날 수 있다는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아마 내년 저희 결혼식 때는 못 올 것 같다 하셔서 인사하러 오라는 전화를 전날 받았었죠. 그래서 남친과 상의해서 점심에 이모님을 뵙고 저녁에는 저희 삼촌 댁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삼촌이 일식집을 하시는데 오마카세를 하는 다찌와 룸도 겸하는 식당입니다. 괜히 말 걸고 안 할 테니 와서 데이트하라고 몇 번 말씀하셔서 가려고 했던 거였고요. 아무튼 다음날 이모님이 커피를 좋아하신다는 말에 고급 드립 커피 원두에 수제 쿠키 가게에서 커피에 어울릴 만한 디저트를 사고 한국에 계시는 동안 시어머니와 이용하시라고 마사지건도 들고 갔습니다. 제가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무료는 아니었고 직원가로 사서 가져다 드린 거였습니다. 식사는 밖에서 했었는데 남친이 계산을 했고 예비 시댁에 가서 제가 가져온 커피와 쿠키로 후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녁에 삼촌께 드리려고 수제 쿠키 한 세트 더 산 걸 보고는 시어머니께서 누구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삼촌이 밥을 해주신다 하셔서 답례차 샀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시이모께서는 셰프 멋있다 하고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어른이랑 약속 잡은 날에 다른 스케줄 잡는 거 아니라는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하시다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둘 다 직장인이고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내년 결혼까지 인사드릴 분이 많으니 당분간은 하루 스케줄이 2개씩 잡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좋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바쁠 게 뭐가 있냐. 이모들이야 이번엔 한 명만 봤지만 다음엔 몇 명씩 뭉쳐서 보면 될 일이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시아버님 형제분들도 인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다들 자영업에 지방이라 명절에도 같이 못 모인다 하셨으니 각자 찾아뵈야죠. 그 사이사이 드레스 셀렉에 스튜디오 촬영도 해야 되고 가전에 집도 보러 다녀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외가 친가 어른들도 인사 다녀야 하는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 드리는 건 더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거길 왜 가?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싶어 거기라니요? 하고 물었더니 저희 외가와 친가를 왜 가냐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찼지만 웃으면서 남친 외가 친가도 인사드리고 있으니까요. 하고 말씀드렸었죠. 참고로 저희 집은 서울이고 친가 외가 모두 아무리 멀어도 경기 북부입니다. 저희가 청하면 얼마든지 근처까지 와서 만나주실 분들이고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친척 어르신들의 거주지까지 알진 못하십니다만 그게 대수인가요? 저는 순천까지 가게 생겼는데. 아무튼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칼 같아서 아주 좋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 남친한테 말했더니 신경 쓰지 마라. 외동아들 장가 보낸다 하니 서운하셔서 그러는 것 같다. 내가 중간 역할 잘하겠다. 하고 말하기에 더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양가 집안 어른들을 뵐 일이 없었고 가정과 스튜디오 촬영 2주 전이라 머리를 하러 가는 스케줄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기에 어제 집에서 늘어져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다음 주에 시할머니 뵈러 인천에 가자고요. 그래서 몇 시에 갈까 여쭤봤더니 왜? 또 앞뒤로 약속 잡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유순한 성격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질 못해서
오빠하고 상의해보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친정도 못 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다른 때도 아니고 예비부부가 바쁜 건 어른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게다가 보자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한 적도 없었고 그냥 한날의 스케줄이 여러 개일 뿐인데 이게 그렇게 제가 구박받고 어른이 저를 이겨먹으려고 드셔야 하는 부분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로 뒤에 약속 늦을까봐 동동거리며 먼저 약속에서 집중 못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시댁만큼 처가댁 어른들을 뵈러 다니면 안 되는 거고 바빠 죽겠는데 하루에 한 개씩만 스케줄을 잡아야 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후기입니다. 우선 파혼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글로 고구마를 들였던 것 같은데 결론은 탈출했네요. 당시에는 결혼을 꼭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상해. 어떡하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도대체 저 경우 없는 어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지? 하는 전투 의지에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더러우면 피해야지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무튼 글을 쓰고 댓글 달리는 걸 보고 나서 전남친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나한테 전화했고 약속을 이중으로 잡으려 하냐고 비아냥거리셨다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모든 연락과 소통을 남친이 중간에서 받아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놈의 우리 엄마 시전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다. 전화 한 번 울려서 안 받으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온 동네방네 다 전화하고 그런다. 평생을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단번에 바꾸라고 하냐. 엄마한테도 시간을 줘라. 나 대학 합격 발표 날에 내가 전화 한 통 안 받았다고 담임의 대학까지 전화를 한 사람이다. 하면서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도 엄마는 못 말린다. 하고 말하는데 이때 정말 머리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모든 부유물들이 깔끔히 가라앉고 맑아지는 느낌이랄까요. 화도 안 나길래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오빠 엄마를 못 말리면 나는 남편도 못 말리는 시어머니를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하고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길래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길로 전남친과 관련된 모든 인맥의 번호를 차단시켜버렸고요. 예비 시댁이 될 뻔한 사람들의 끔찍한 번호는 물론이고 커플 여행 같이 가느라 번호 받았던 지인들까지. 그러고 나서 그날은 그냥 잠이 들었고 다음날 출근하려는데 제 차 앞에 전남친이 버티고 서 있더군요. 그래서 할 얘기 있으면 퇴근하고 다른 데서 하자. 나 지금 출근해야 한다. 바쁘다. 하는 말을 남기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남친만 차단을 풀고 몇 시에 어디서 보자는 톡을 하나 보내놓고 바로 다시 차단을 했었죠. 퇴근하고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 시키고 카페 의자에 거의 파묻혀 있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와서는 아침에 쭈그리 갔던 태도와는 다르게 전투 태세로 앉는 겁니다. 그러고는 엄마한테 들었다. 네가 버릇없이 말대답한 거 우리 엄마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준다고 했다. 나는 네가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는 걸 봐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사과 안 하면? 하고 물었더니 결혼을 못 하겠다네요. 그래서 알았어. 딱 이 한마디 하고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깔끔하게 끝낼 줄이야. 제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였죠. 꼴에 자존심 부린다고 제가 일어서서 나가는데 쳐다도 안 보더군요. 저는 그 길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파혼한다고 말씀드렸고 엄마는 집을 계약하기 전이라 다행이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께서는 그래서 아홉수에 날짜 잡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며 핀잔을 주셨지만 제가 파혼해서 속상하단 뉘앙스가 아니라 이상한 놈 만나 마음고생해서 속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뒤로 3일 동안은 차단을 해놔서 그런지 진짜 연락을 안 했던 건지 조용히 살았었죠. 일하는 틈틈이 식장과 스드메 항공권을 취소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회사에서 자녀 연차를 소진하라 하기에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외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아빠께서 퇴근하고 오셔서는 집에서 먹자고 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줄 알고 밥을 안 했었기에 엄마께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으셨지만 별 말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니 하시는 말씀이 집 앞에 전 남친이 와 있다고. 주말 저녁인데 기분 잡치기 싫어서 그냥 집에서 먹고 싶다 하셨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주말 동안 웬만하면 나가지 말고 나갈 거면 남동생을 데리고 나가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동생이 내가 왜 같이 다니냐고 할 줄 알았는데 당연하다는 듯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아파트 공동 현관 앞이랑 차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는 겁니다. 괜히 불안하게 계속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아빠를 대동하고 남친에게 갔었죠. 제가 아빠와 나오는 건 계획에 없었는지 우물쭈물거리고 할 말을 똑바로 못하길래 왜 자꾸 얼쩡거리냐 물으니 꿀먹은 벙어리. 진짜 원래 이렇게 음침하고 답답했나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배회하는 거 보이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하니 그제야 잘못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신고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한마디 하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제 저녁부터는 안 보이네요. 안전이별한 거겠죠. 사귀는 동안 폭력적인 성향을 안 보이긴 했지만 본색을 숨기고 미친 짓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다 보니 완전히 마음이 놓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아빠가 주차장 차에 타는 것까지 봐주시고 저녁에 집에 도착해서는 주차장에서 대학생인 남동생과 엄마를 만나서 올라옵니다. 아빠가 집에 계시면 내려오시고요. 마음 같아서는 차단을 풀고 예비 시댁 될 뻔한 그 집 아줌마 얘기를 들어보고 싶긴 한데 들어봤자 제 기분이 나아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습니다. 아직 서로 오간 게 없어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네요. 다들 쓴소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카페 만나러 간다 하니 센 척하라고 지 엄마가 시켰나 보네요. 센 척하면 쓰니가 사과할 줄 알았나? 빙다리 핫바지로 봤나 봐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완전 나락으로 가버렸네요. 지엄마 말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쓰니한테 사과하며 중간 역할 잘한다고 했으면 일이 되진 않았을 텐데. 두 번째 댓글. 거길 왜 가냐고 헛소리하는 시어머니의 상황 파악 못하고 자기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결혼 못한다는 또라이와 더 복잡하게 엮이기 전에 헤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전남친 하는 꼬락서니 보니 집 계약 때문에 돈 문제까지 엮였으면 돈 안 주고 버티면서 볼 꼴 못 볼 걸 다 보고 바닥까지 갔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댓글. 그래도 남자까지 병신인 거 티내줘서 다행이네요. 남자가 편들어주는 척해서 쓰니가 파혼까지 생각 못하고 어영부영 결혼했으면 큰일 났을 텐데. 네 번째 댓글. 헤어지자는 말조차도 무시하는 놈. 지 기분 당장 별로인 것만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집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 진짜 소름이네요. 방심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잘 챙기세요. 다시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시고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